안녕하십니까. 성공하는 직장인 부자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8가지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까지 네 번째인데요. 이 앞에 세 개를 잘 들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좀 철학적인 얘기, 두 번째는 과거의 직장인 선배들이 하신 거 얘기, 세 번째는 좀 실행 지침. 이제는 여러분이 충분하게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 인생을 사는데 명심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30대든 40대든 직장을 다니시고 그다음 직장이 끝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명심해야 될 것, 이것은 전 세계 부자들이 얘기한 것과 그다음에 여러분의 직장 선배들이 얘기한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가지입니다. 다음 시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름을 탐하지 말라. 거짓 이름을 내려고 동창회에다 300만 원 내고 종교기관에다 돈을 많이 내면서 이름을 탐할. 이름을 탐하는 것은 남들이 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도 동창회를 여러 개 가는데 동창회 중에 한 군데 좀 사회적으로 좀 힘들고 물질이 있는 친구가 2천만 원이가 내고 바로 동창회장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말들이 많은데 넘어갔는데, 그 친구는 동창회장이라는 것을 명함에 지금 한 10년째 박아갖고 다닙니다. 근데 저를 자주 찾아와요. 왜 찾냐 그랬더니 저는 동창회 뭐 임원을 한 적도 없고, 한 교수는 그래도 교수로 좀 유명하니까 너랑 같이 다니면 나도 이름이 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는 네가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스스로 좋은 일을 많이. 동창회에다 2천만 원 다시 내지 말고 한 번 냈으면 2천만 원 가지고 2만 원씩 쪼개서 2,000번을 좋은 일 해라. 가난한 분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많이 내고 그러면 됩니다. 종교기관에 돈을 많이 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종교기관에 내시고는 뭐 어느 종교기관에 돈 내시고는 와갖고 종교기관에 높으신 보고 머리를 좀 깎거라 뭐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탐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내적 충실감이 안 돼서 됩니다. 인간은 내적 충실감이 있고 외적 충실감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름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알아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의 통신회사에서 여러분이 가장 성공한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주위에서 우러러보고 임원들이 알아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충실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일이 다 됩니다. 내적 충실감을 올리고, 그리고 외적 충실감은 가만히 있으면 이름이 납니다. 근데 이름을 탐하지 않는 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경주 최부자 댁입니다. 거기는 실제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석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만석 이상인 부자들이 많았을 때. 그리고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1500년대부터 2000년대, 1900년대까지 그건 중인이었어요. 중인. 쉽게 해서 상인. 그런데 예전에 양반, 중인, 상놈이었죠. 예전이요. 노비 쪽. 근데 중인을 존경한 양반들이 있었습니다. 경주 최부자집이 중인인데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에서 유명해지면 김 차장은 참 뛰어난 사람이야. 여러분의 직장 상사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면 주위에서 다 알게 됩니다. 이름을 탐하지 말고, 그 이름은 물질로 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는 허망해집니다. 여러분이 산악회다 200만 원 내고 산악회 회장 되면 그 다음에 또 산악회 연합회장이 되면 2천만 원 내고 그러면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탐하지 말고 내적으로 충실하게 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규정. 이름을 탐하지 마라. 두 번째 규정. 남을 믿지 말고 남의 신뢰를 받아라. 남을 믿지 마십시오. 부자들의 습관 중에 하나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믿질 않습니다. 거의 믿지 않습니다. 결정은 자기가 하고 남의 말을 잘 안 믿습니다. 남의 말을 안 믿는 것은 인간적으로 안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남은 본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충고를 들어도 직장 상사도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약간 헛나간 충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물질관에서. 당신이 남을 믿고 빌려준 돈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부자들이 안 하는 습관이 뭔지 압니까? 보증을 안 쓴다. 보증을 안 씁니다. 아예 그냥. 저도 저희 뭐 친척 중에도 물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 많고, 제가 뭘 하나 부동산 하나 살 때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분 보고 아주 조금 뭐 빌려달라 했더니 빌려주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냥 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지금 지금도 아주 친합니다. 저는 알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제가 빌려달라는 액수의
한 10분의 3 정도를 그냥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안 했죠. 그랬더니 한 2년쯤인가 상당 기간이 흐르고 나서 다른 일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남을 빌려준 돈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빌려주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친구가 빌려달라고. 친구가 전세보증금 4천만 원 빌려달라면 한 800만 원 정도를 그냥 주시거나 아니면 한 1200만 원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길을 털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뭐 빌릴 수 있는 길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을 믿고 그리고 남을 잘해주고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납보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쉬운 일을 가르쳐 드립니다. 어떤 직장인 둘이 있었는데 한쪽에서 한 1억이 모자라가지고 돈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쪽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분을 아니까 이쪽에서 돈을 좀 빌리고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의 처갓집과 친가 그다음에 형제들에서 좀 마련해 버렸더니 한 2달 좀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한 6천 원 됐습니다. 교수님이 4천이 모자라고 제가 지금 그 집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친한 친구가 있길래 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4천만 원을 빌려주지 말고 당신이 이 사람을 4천만 원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줄라. 그런데 알아줬습니다. 그리고 4천만 원 신용 대출을 받고 나니까 이자가 좀 나가죠.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1년치 이자가 꽤 나갈 텐데 한 6개월치는 친구니까 갚아줘라. 저는 갚아줄 의무가 없죠. 그 두 사람의 친구도 아니고 저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그리고 아주 해결이 잘 되고 몇 년 후에 보니까 그분은 친가와 처가에서 빌린 6천 다 갚고 친구가 도와줘서 했던 신용 대출 4천도 갚고 다 끝났습니다. 근데 친구는 의를 안 상하면서 뭘 했습니까? 친구가 필요한 4천만 원에 대한 신용 대출 업체 믿을 만한 데를 소개해 주고 그리고 4천만 원의 1년치 이자의 절반 정도를 대납해 줍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친구를 위해서 해준 겁니다. 결국 친구는 그게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믿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빌려주게 되면 그 사람이 힘든 일이 났을 때 여러분한테 돌려주지 않게 되면 여러분도 문제가 서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십시오. 그다음 세 번째는 80%를 달성한 순간에 더 큰 목표를 찾으라. 세 번째 규정입니다. 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80%를 달성한 순간 더 큰 목표를 찾아라. 여러분은 목표를 과감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걸 higher goals라고 합니다. higher goals. 그러니까 달성하기 힘든 아주 큰 목표 이렇게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직장에 들어온 지 8년 된 고참 대리입니다. 과장을 보고 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목표를 삼으시죠. 12년 내로 이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20년에 이사가 잘 못 되는데 난 20년 내에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다 보면 부장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고참 부장이 되고 이사가 보이면 그때는 다른 생각을 하십시오. 4년 내로 부사장이 되겠다. 목표를 점점 올려가십시오. 목표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생깁니다. 제가 미스코리아에 나가는 여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스코리아에 나가서 붙을 때 본인이 미스 서울을 생각하고 나가면 그냥 미스 뭐가 됩니다. 근데 미스 코리아를 생각하고 나면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스 월드를 생각하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커야 됩니다. 목표는 아주 커서 여러분이 나는 14년 만에 부장이 되고 25년 만에 부사장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남보다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표의 한 80%, 20년 만에 상무가 됐다. 그럼 이제 전무 부사장이 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목표를 빨리 세우시고 변경을 잘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많이 얻으신 분들이 제가 아시는 분이 직장을 다니시고 맞벌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한 부부가 하는 게 돈 1,000만 원이 좀 넘을 겁니다. 소득이. 근데 한 달에 한 600만 원씩을 저축을 해요. 그 빚도 없고. 근데 그 어느 정도 되니까 점점 더 저축 액수를 올려갑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늘어가더라도 비용을 늘리지 말라. 비용은 현재대로 10년 전. 10년 전에 내가 이 회사 신입사원일 때 쓰던 것과 지금 신임 과장이 됐을 때 쓰던 것은 동일하게 하고 그리고 소득만 늘려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행운에 기대지 마라. 로또가 1등이 붙는데 800만 분의 1에 베팅한 겁니다. 여러분이. 800만 분의 1. 800만 분의 1을 달성하면 로또 1등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로또 1등이 당첨이 되면
당신은 힘들어집니다. 뭐가? 첫 번째 심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뭡니까? 많은 분들이 로또 1등을 기대하고 돈을 몇천 원씩 다 냈습니다. 몇천 원인가 뭐 몇만 원인가. 로또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로또 하나당 얼마씩 냈는데 그 많은 수백만 명이 낸 돈을 40%는 사회기관으로 들어가고 60%를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중에 뭐 2, 3등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낸 돈의 한 20, 30%를 1등이 가진 거죠. 선생님은 남의 돈을 그저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로또 1등이 되면 그 돈이 들어오면 회사를 다니겠습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냥 다니겠습니까? 아마 안 다닐 겁니다. 그러면서 변해집니다. 근로를 하지 않으면서 생활이 변하면서 그 돈이 영원할 거로 생각하는데 영원한 돈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운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행운이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최고로 일을 하고 나면 최고로 한 일의 결말로서 찾아오는 게 행운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직장인분들에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혹시 재산이 조금 있거나 없거나 우리 아버님이 빌라 하나 가시고 있는데 아들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누이는 이민 갔고 저한테 혹시 아버님이 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재산이 없고 충분히 내가 혼자 자립하겠다는 생각을 가시고 언젠가는 부모님이 그 빌라를 주시면 그게 행운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의 빌라를 받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매번 생일 선물이나 따뜻한 옷도 가져가고 스마트폰 할 줄도 모르는 아버님에게 스마트폰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버님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하고 나서 나중에 나온 것이 행운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행운이는 없다. 나는 모든 것이 내가 정한 의지대로 하는 겁니다. 나의 미래는 모두 내가 만들어 하는 거고 그 의지대로 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25살인데 45세에 한동철 교수가 제시하는 그 정도의 부자로서 되려면 내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게 네 번째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규정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규정. 시간은 금이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 모든 부자들의 경쟁력 원천 중에 하나는 빠른 겁니다. 뭐 다른 창조하는 것도 있고 절약하는 것도 있지만 빠르게. 여러분이 주어진 업무를 남들보다 좀 3배는 빨리 하다. 한번 해보십시오. 제 얘기를 들어서 조금 미안하지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얘기를 한 30초만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현대그룹 경제연구소에 와가지고 첫날 출근했는데 그 당시 상무께서 제가 이제 차장으로 들어왔는데 시킨 첫 번째 일이 요걸 좀 해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한 박사니.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현대그룹 경제연구소가 정종 회장께서 88년대 식사를 하시고 있는데 삼성 경제연구소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정종 회장께서 내일까지 만들어. 그래서 120명이 된 경제연구소가 하루 만에 생겼는데 그 일을 하는데 일주일 걸리냐. 그래서 제가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그 제 밑에 팀원이 5명에서 다 불러가지고 오늘 여기 여의도 그 당시에 여의도에 있었는데 여의도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 어디냐? 그러니까 어디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가서 내가 내 개인 돈으로 오늘 첫 출근인데 내가 왕창 사줄 테니까 우리는 이 일을 다 끝낸다 오늘. 그리고 다 끝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오후에 갖다 줬습니다. 그때 당시 상무부에서 보고서를 한 두 페이지 보더니 엎어놓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에 이제 하고 이제 학교로 옮겼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빨리 하나 늦게 하나 성과의 품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3주 걸리거나 1주 걸리거나 1주 걸리게 한 90% 되면 3주 걸리면 95% 됩니다. 물론 민감한 문제는 거기서 좀 차이가 나는데 빨리 해도 해놓고 나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일을 여러분이 빨리 하십시오. 부장이 시킨 일을 3주 걸리는 걸 한 주에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스마트폰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요새 무슨 뭐 깽인지 무슨 게임을 많이 한다고 저번에 어느 기업체 갔더니 제가 자문하는 기업체 갔더니 중역분들도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아예 스마트폰이 없고 며칠 전에 011 번호 쓴다니까 아직도 011을 쓰냐고 그런 얘기인데 스마트폰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빨리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걸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남들이 없을 때 있는 게 특이한 겁니다. 3천만 명이 스마트폰을 쓸 때 제가 없으니까 제가 특이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없어도 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섯 번째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혁신하라.
6번째입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혁신하라. 중요한 것은 메모하지 말고 바로 암기하고 서점에 가서 책의 목차만 적으세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신임 상무가 우리 신사업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다 적죠. 근데 한번 적지 말아보세요. 그 일은 좀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일은 다 됩니다. 안 적어도 인간의 기억력은 다 따라갑니다. 그냥 암기하시고 그리고 서점에 가서 책의 제목만 보세요. 서점에 가서 책의 제목만 보시고 내용을 그냥 30분 동안 추측하면 보입니다. 제가 우리 서울여대 학생들한테 하고 저도 가끔 쓰는데 제가 아침에 6시 반쯤에 일어나서 인터넷에 키면 네이버 창이 딱 뜹니다. 네이버 창 뜨면 처음에 뜨는 제목도 있죠. 언론사에서 뭐 중앙일보가 올린 거, 뉴시스가 올린 거. 저는 그걸 클릭을 안 하고 한 15분 동안 한참 보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한 4번까지 보면 한 20개의 제목이 뜹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무슨 얘기를 했다. 미국이 뭐를 했다. 한국의 대학 교육이 어떻게 될 거다. 그 20개의 제목만 보고 그냥 하루를 삽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왜 시간 날 때마다 뭐 화장실 가나 밥을 먹을 때나 거기에 뭔가. 그리고 저녁에 조간 신문들을 좀 보면 비슷하고 그 다음날 신문 보면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2004년도에 한동철 교수가 부자학을 만들었는데 그 전에 있었나? 없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향수회사의 여자 사장께서 나왔고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오랜만에 처음 만났을 때 교수님 부자학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부자하고 학을 더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또 막 웃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생물하고 학을 더했으면 생물학이고 건축하고 학을 더하면 건축학이고 국어하고 국문하고 학을 더하면 아무도 그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제가 부자들 생각하고 그다음에 교수니까 생각하다 그게 우연히 난 겁니다. 여러분도 메모를 하지 않으면 창의성이 생깁니다. 회장님 지시사항을 메모하지 말고 비서 생활을 한 10년 해보십시오. IQ가 엄청나게 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십시오. 7번째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를 가장 충실한 파트너로 삼아라. 제가 거의 1강, 2강, 3강, 4강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직장인으로서 성공이 가능하다. 절약하고 창조해라. 이름을 탓하지 마라. 또 하나,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배우자는 인생의 파트너로서 가장 중요한. 지금 선생께서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선생께서 지금 고속승진했는지 직장인 신용대출에서 많이 빌려서 지금 부채가 많은지 아니면 회사가 부도 위기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승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와 같이 생활을 하는데 배우자와 정신적으로 교류하고 그리고 배우자와 같이 일하면 물질이 좀 여유가 있어지고 그리고 사회봉사를 배우자랑 같이 합니다. 배우자랑 같이 하다가 혹시 배우자가 아파서 암에 걸려서 누워있으면 배우자를 극진히 봉사하세요. 그게 당신이 하는 세계 최고의 사회봉사입니다. 당신의 남편의 암을 도와주고 부인의 아픈 다리를 만져주고 사회봉사는 본인 이외를 하는 겁니다. 본인 이외.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한 100% 하고 당신의 마음을 따라주는 사람 한 60% 따라주는 배우자는 최고입니다. 90% 따라주는 배우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나머지 40% 못 맞추는 내 남편을 위해서는 내가 사회봉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분과 같이 생활하십시오. 인간 행복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평생 가장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가장 친한 베프라고 그러죠. 요새 젊은 친구들이 베스트 프렌드라는 우리말로 절친한 친구. 근데 절친한 친구보다 더 중요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인정을 해주면 본인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부자의 정의가 뭡니까? 정신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첫 번째 사람이 부인이거나 남편이면 됩니다. 마지막 규정입니다. 8번째입니다. 아름다운 부자의 조건은 배려와 소통입니다. 2010년도에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매출 80조를 하는 회사의 부장인데 아주 고속승진하는 부장인데 2100년도 그렇죠? 지금부터 87년 지난 90년 좀 지나서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선생님의 이름은 선생님이 다른 일을 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회를
도움을 줬다는 것에서 기억을 합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본인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이 세상에 있던 것을 압축을 해서 한 줄로 했을 때 나는 그래도 행복했다. 두 번째,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 사람들이 기억을 해주는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죠. 단군 할아버지나 뭐 왕건 선생, 삼국 통일하신 분, 그렇죠? 그럼 세종대왕님, 그럼 요새 와서 뭐 국가적으로 공헌하신 분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남이 안 한 일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부 남을 모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을 만드신 분들, 창업주들도 모방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다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8가지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씩 좀 따라해 보십시오. 제1규정, 이름을 탐하지 마라. 제2규정, 남을 믿지 말고 남의 신뢰를 받아라. 제3규정, 행운에 기대지 마라. 제4규정, 80%를 달성한 순간 더 큰 목표를 찾아라. 이 규정을 하나씩 따라 하시면서 내용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제5규정, 시간은 금이다. 제6규정, 치열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혁신하라. 제7규정, 배우자를 가장 충실한 파트너로 삼아라, 만들어라. 제8규정, 아름다운 부자의 조건은 배려와 소통이다. 이 8개의 규정을 스마트폰에 입력하시고 매일같이 출퇴근하시면서 보십시오. 이 8가지 규정을 여러분이 따라하면 성공하는 직장인 부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